진짜 그때 당시에는 권한의 행군이었기 때문에 네. 배고프고 뭐 나가면 굶어 죽어서 좀 친구들 우리 선생님 막 다 굶어 죽을 때였기 때문에 네. 뭐 남한으로 간다 그러면 또 그 가난한 데로 왜 가겠습니까? 그러니까 중국이 그때 당시 경제적으로 굉장히 막 이제 뭐 지나가는 개도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다 이게 소문이 막 나고 그랬기 때문에 목표는 폴더폰에 꽂혀가지고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고 오다가 이제 라오스에서 잡혀서 예, 단둥에서 신의주로 이제 북송이 된 거예요. 북송이 됐죠. 아유, 그래서 우리 이철훈 씨처럼 그 보이부 아, 또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. 바로 신의주 보이부로 바로 들어갔는데 예. 저 깜짝 놀랐어요. 왜요? 신의주 보이부에 들어갔더니 보이 지도원들 있잖아요. 네. 이제 뭐 조사하고 막 하는 네네. 대한민국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웬만한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잘한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그 사람들은 통제 한매하면서 더 많이 보거든요. 더 많이 보고 사실상 내가 썩어 있는 건 그 사람들이에요. 그런데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죠. 그들의 일인가. 그러니까 그냥 뭐 이 사람들이 조사하는데 대한민국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가다가 잡혔다라는 사실을 숨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. 질문 하나하나가 굉장히 날카롭고 분명히 다른 질문한 것 같은데 그 질문이 사실은 그렇게 그런 훈련을 받나요? 유도 질문. 유도 질문이 너무 날카로워서 네. 그 같이 이제 북송된 친구들이 저까지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 이제 같이 북송됐는데 처음에는 저희도 다 속이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그 다 진실을 털어가게 된 거죠. 보이부의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하다 보니까 다 뭐 소위 말하는 보이부 건으로 가게 됐는데 저는 좀 조사를 빠르게 잘 받았어요. 그래서 바로 안전부로 빠져가지고 그래서 조사를 받을 때 당시에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? 그때가 17살이었는데 나이를 미성년자면 유리하다 그래가지고 그렇죠, 그렇죠. 나이를 처음에 막 속였어요. 그래서 네. 같이 북송되는 친구 중에 네. 그 친구가 한 9번 북송됐었어요. 아이고. 이게 소위 말하는 뭐 진짜 그 빠꼬미가 된 거예요. 그 북한에서 전과자라고 하죠. 네. 우리나라도 전과자라고 어마어마한 하죠. 전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. 근데 이 친구가 여러 번 북송을 당하다 보니까 네. 그런 요령이 있는 거예요. 그럼 저는 한 5년째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 몰랐죠. 근데 딱 중국 변방대 감옥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저거를 제모를 하더라고요. 우리 왁싱을 하는 아. 우리 대한민국 요즘 뭐 왁싱이 그렇죠. 거의 하나의 유행처럼 하고 있는데 네. 이 친구가 손으로 그냥 셀프 왁싱을 하는 거예요. 어디를요? 그 중요 부위를 맨손으로. 맨손으로 그거를 빡 생으로? 집어 뜯는 거예요. 생으로 네, 뜯는다고요? 생으로 집어 뜯는 거예요. 아니 그 집어 뜯으라 그러면 그런 상상조차 좀 하기 싫어요. 옆에서 보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인데 근데 그 야, 친구가 딱 피 그러는 나올 거예요. 텐데.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했겠어요. 못했어요. 무서워. 아니 그거 할 수가 없는데 그 친구 다 했어요. 그래서 보이부 딱 넘어갔는데 조사받을 때 미성년자인 거예요. 그래가지고 바로 이 친구가 넘어가는데 제가 그걸 딱 보자마자 북한 보이부 감옥 안에 들어가가지고 뽑았어요. 저도. 진짜요? 아니 왜냐면 그 친구가 바로 조사 끝나는 걸 보니까 제 순서가 오잖아요. 이 조사 기간이 한 일주일 이렇게 하거든요. 뭐 이렇게 불러서 또 하고 불러서 또 하고 반복인데 막 그때 막 옷부터 검사하지는 않았 뭐 이렇게 벗기진 않는데 나이가 이상하면 벗기거든요. 그걸 검사를 해요. 그 미성년자가 맞는지 아닌지.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주로 하는데 이 친구는 더 어리게 보이려고 그걸 하는 거예요. 여러 번 북송당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.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친구를 보면서 심지어 그 친구는 1살 더 많았는데 훨씬 더 어리게 해가지고 바로 안전부로 넘어가고 또 이제 키가 작고 막 이러니까 나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좀 빨리 감옥에서 그러면 그걸 하셨어요? 네. 할 수밖에 없습니다. 딱 넘어갈 때는 그렇게 안 하다가 할 생각이 없죠, 당연히. 근데 북한의 보이부에 딱 가는 순간 첫날에 들어가자마자 왜 막 옷 다 벗겨놓고 남자고 여자고 노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이 인권도 없이 막 이 한 방 이런 데다가 그 다 세워놓고 옷을 벗기고 다들 몽둥이 들고 막 뽐뿌 시키고 막 하잖아요. 돈 가지고 온 게 있나 싹 검사하고 막 하거든요. 그런 상황에 막 여기저기 비명이 들리고 막 이런 걸 막 경험하면 그때부터 면붕이 와요.
아, 내가 이제 지옥에 들어왔구나. 그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떤 생각이냐면, 야, 내가 이제 고향에 가네.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마음 상켠에 이렇게 있었던 그 고향에 대한 마음이 늘 있잖아요. 동경이. 그렇죠.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보이부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게 생각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옥으로 바뀌면서 뭐든 해야 되겠다. 그냥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. 뭐 보이부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고. 야, 뭐 우리나라에서 뭐 마취크림 바르고 뭐 그거 하고 하는 건 허례허식이네요.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고통을 못 느껴봐서 그런데 어때요 그게 막 시도해 보십시오. 네. 이 가죽이 뜯겨나가는 것 같은 기분일 것 같아요. 차라리 이게 뭐 싸대기를 맞든지 뭐 몽둥이로 머리를 때리는 게 더 나아요.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죠. 야, 얼마나 그 보이부의 조사가 두렵고 그렇죠. 무섭고 했으면은 그 인간으로서 제일 고통을 많이 느낀다는 그 부위를 그 맨손으로 마취 없이 뭐 왁싱을 그냥 아예 그냥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상하기 좀 어려운데 그러면 그렇게 그 고통을 겪고 경찰로 넘어갔잖아요. 보안소로. 네. 네, 보안소로 넘어가서 거기서는 뭐 조사가 그래도 조금 순탄해지는가요? 그때부터는 조사가 아니고 안전부로 딱 넘어가는 순간 집결소라고 그래요. 네. 거기서는 이제 노동시키고 각 그 자기 고향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데려가긴 하는 거예요. 이제 보내려고. 근데 보이부 같은 경우에는 그 시도 보이부에서 바로 와서 보이부 건으로 데려가잖아요. 예. 재판을 하는데 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안전부에서 와서 데려가는데 이게 너무 절차가 오래 걸려요. 그래서 사실 그 집결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죽어나가는 경우가 많죠. 이게 그 시설이 너무 열악한 데다가 먹는 것도 뭐 옥수수 몇 알 가지고 그냥 이 연명을 해야 되니까 이제 노동은 많고 그래서 많이 죽습니다 여기서. 집결소에서 그런 노동을 거쳐가지고 그 고향 쪽에서 데리러 와서 고향으로 다시 가셨을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럼 마지막으로 탈북하신 건 언젠가요? 2004년도에 다시 탈북을 해서 네. 2003년도에 이제 북송됐다가 2004년도에 다시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. 북한에서 잠깐 계셨을 거 아니에요? 네. 그때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? 흔히 그렇잖아요. 사람이 이 자유의 맛을 보면은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. 네. 맛으로 말하면 그거예요. 맛있는 집에 갔었는데 저 집에 가면 저기 맛있는데 하는 생각이 또 나잖아요. 그리고 꼭 가게 되거든요. 그것처럼 중국에서 자유의 맛을 봤어요.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잘 알아. 2002년 월드컵 막 열광을 했고 넘어간 친구가 폴더폰을 쓴데 폴더폰 때문에 꽂혀가지고 오다가 라오스에서 또 그렇죠. 북송됐는데 북한에서 살면서 그 잠깐 있는 동안에 자유에 대한 갈망이 더 심했을 것 같은데 되게 재밌는 거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네. 너 또 갈 거야. 너는 주변에. 무조건 가게 돼 있어. 보이지도원부터 시작해서 거기 뭐 당간부들 그렇죠, 혹은 그렇죠. 그 주변의 어떤 그 북한 주민들 모두가 그래요. 너는 또 갈 거잖아. 안 가기에는 너무 중국이 오래 있은 거예요.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라든지 제가 하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봐도 지금 북한에서 살 것 같지가 않은 게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. 황색 바람이 들은 거야.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했죠. 저는 무조건 당과 수령님께 충성하면서 그동안 제 지은 것들을 완성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때마다 믿어주질 않더라고요. 아니야, 넌 도망갈 거야. 네,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탈북을 했죠. 무조건 탈북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, 사실. 네, 여기 북송되는 뭐 순간부터도 그랬지만 무조건 탈북해야 되겠다. 이 생각밖에 안 들어있더라고요. 어떡하나 탈북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기회만 엿봤을 때. 네, 모든 생각 가운데 탈북, 남한. 그래갖고 뭐 그 꽃제비 구요소에도 잠깐 있었는데 그때도 아이들한테 맨날 남한 얘기해주고 남한 뭐 드라마 얘기해주고 애들이 그 꽃제비 구워서 고아와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막 솔깃하잖아요. 그렇죠. 거기다가 그런 황색 바람을 많이 집어넣고 아주 큰 역할을 하셨네요. 네, 그래서 막 혼나기도 했는데 이게 주체가 안 될 정도로. 그렇죠. 얘네 너무 모르니까 막 그리웠겠네요. 네.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있다가 어느 계기점을 통해서 다시 이제 한국으로 탈북을 되게 된 거예요? 처음에 98년도 탈북할 때는 진짜 막 목숨 걸고 막 도망강 넘고 그랬는데 그때 딱 갔더니 그냥 못 넘는데요. 돈이 있어야 된대요. 그래가지고 바뀌었네. 이제 바뀐 거예요. 그래서 브로커 통해 가지고 중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서 돈을 주고 군인이 저를 데리고 두망을 넘겨주더라고요. 사실은 더 안전하네요. 돈만 있으면. 너무 안전하고 너무 편안하고.
돈은 그러면 얼마를 그때 당시에 이제 줘야지 그런 당시에 한 400원 중국 돈으로 그 두만강 넘겨주는 거를 완전 그때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진짜 뭐가 왔다 가는 시대네요. 네. 400원이면. 네, 그럼요. 그러니까 그냥 오늘 밤에 국경지대에 있는 마을 분들은 네. 오늘 밤에 중국 갔다 올 일 있으면 네. 주고 갔다 오는 거예요, 그냥. 와, 진짜 소가 말할 때네요. 맞아요. 그래서 그냥 저도 너무 그게 적응이 안 될 정도였어요. 군인들이 다 에스코트 해주고 그 루트를 딱 해가지고 도망간 거 딱 건너주고 무슨 뭐 너무 그래서 편하게 다시 넘어. 그러면 탈북을 국경 경비대 대원이 직접 넘겨주고 중국으로 넘어와서 다시 이제 원래 있던 곳으로 찾아가서 탈북을 하게 된 건가요? 아니 그때는 이제 이미 다 그런 시설이나 이런 데들이 다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 저희가 다 북송됐으니까 그래갖고 뭐 저도 뭐 청도라든지 뭐 이런 데서 좀 떠돌이를 했었어요. 네. 그렇게 하다가 다시 올 결심을 하고 계속 루트를 찾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. 그렇죠, 그래서 뭐 그렇죠. 중에서 돈을 마련하려고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들을 하다가 2004년도에 몽골 국경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어요. 그러면 그 어쨌든 몽골에서 또 대한민국으로 오셨잖아요. 비행기 타고. 네. 저는 북송될 때 비행기를 타고 북송돼가지고 아, 그래요? 이게 중국 그 곤명에서 네. 신명 공항까지 중국의 그 공안들이 저희를 비행기로 호송을 했어요. 아니 북송시킬 때도 비행기 타고 북송시키는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다 그 차로 이동하는 분들 대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이라 그런지 그때 당시에 막 아주머니 공안도 있고 막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막 안타까워하고 뭐 저희 같은 사례를 많이 안 접해본 분들이에요. 그렇겠죠. 보니까 그래서 이제 현금 막 빼서 우리가 북한에 나가면 돈 필요하다 그랬더니 막 갖다 줘서 우리가 비닐에 싸가지고 많이 먹고 나가고 그랬거든요. 근데 다 비행기로 호송돼가지고 첫 비행기를 북송되면서 타고 그게요? 네 북송되면서 비행기를 타봐갔죠 그때 처음. 어이, 진짜 특별한 케이스네요.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올 때 비행기랑 네. 그 비행기가 느낌이 너무 나죠.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. 네. 하나는 북으로 가는 거고 네. 하나는 대한민국으로 오는 비행기잖아요. 네. 몽골에서 그 대한민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을 때 사실 내릴 때까지는 거의 비슷한 감정이었어요. 북한으로 북송될 때 비행기랑 몽골에서 타고 온 비행기가 내리기 전까지는 이 불안감이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. 그렇죠. 이 비행기가 어디 뭐 북한으로 가는지 그렇죠. 그런 불안감이 끝까지 있었는데 딱 내려다봤는데 이제 비행기 내릴 때쯤 되니까 인천국제공항 그게 보이는 순간 그 모든 불안과 걱정과 그동안의 어떤 그 고생했던 그렇죠. 모든 시간들이 오버랩이 되면서 진짜 막 엄청 울었었어요. 엄청 울고 그래서 거의 막 제 인생 통틀어서 가장 극적인 그런 그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그 인천공항 비행기 착륙할 때가. 뭐 같은 비행기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비행기를 타고 한 번은 북쪽으로 한 번은 남쪽으로 오는데 같은 비행기 안에서의 다른 느낌. 완전히 다르죠. 네. 그리고 또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는 순간에 그동안 쌓였던 공포와 네. 그리고 또 위압 모든 것이 이제 또 다 스쳐 내려가는 네.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잖아요. 네. 친구들이 먼저 와 있었으니까 조사도 되게 헐했을 것 같은데. 네, 조사는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. 그냥 네. 뭐 이미 와 있는 친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사는 간단한데 이제 뭐 어랑 비행장 뭐 이런 네. 게 조금 있었고 그래서 뭐 되게 빨리 조사를 받았죠. 오랑 비행장에 대해서 오만큼 알고 계셨어요, 그런데. 어랑에 비행기가 있구나. 그 정도. 머리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는구나. 뭐 그 정도밖에 몰랐기 때문에 뭐 위치를 지도를 그려봐라 뭐 네.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뭐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도 모르겠습니다. 네. 혹시 알고 있는데 뭐 숨기는 줄 알고 아이. 몰라서 못 그려드렸습니다. 네. 그렇지는 않습니다.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 만큼 그럼요.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사 기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오랑에서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냐 뭐 이렇게 맞아요. 생각할 수 있는데 북한에는 뭐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럼요. 통제되는 것이 많고 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죠.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뭐 인천공항의 첫 인상이라는 건 솔직히 그랬을 거예요.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상이었는데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은 국정원 조사 끝나고 나와서 대한민국에 정착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실감을 느끼거든요. 그렇죠. 어땠어요 그때? 저는 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게 남는 거는 나오자마자 네. 친구가 어디를 데려가더냐면
지인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몰래 핸드폰을 가져다 달라. 무조건 핸드폰 쓰고 싶었구나. 무조건 쓰고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SK 뭐 어떤 예. 폴더폰인데 그걸 받아가지고 전화를 무지하게 했죠. 그걸로 게임도 하고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. 돈이 엄청 나오는 건데 예. 그 지인들이 다 갚았어요. 정말아. 핸드폰을 너무 그러니까 좀 하고 싶으니까 예. 아예 그냥 불법이었습니다. 그때 예. 하나원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데 불법은 절대로 안 됩니다. 몰래 네. 사용했죠. 네.